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 사는 평범한 아이 엄마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사연은 사실 저에게 있어서는 두 번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러한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온라인이라는 자리를 빌려 많은 분들께 공개하는 이유는 그분에 대한 감사의 뜻이기도 하고, 혹시나 저와 같은 상황에 빠져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아주 조금이나마 희망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앞서 스스로를 아이 엄마라고 소개를 드렸지만 사실 결혼하지 않은 처녀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아이 엄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비혼주의자로 살아가던 그 시기에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아이는 가지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기에 젊은 20대의 시절에 기관을 통해 저의 난자를 동결하여 보관했고, 30대가 된 어느 시점에 충분한 고민 끝에 시험관 수술로 저의 소중한 딸아이를 임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인생은 제 딸아이를 출산하는 순간을 기점으로 나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제 딸 제니를 출산하고 저는 너무나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었죠. 마치 세상을 모두 가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작고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움켜쥐는데 그보다 아름다운 생명체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을 듯했죠. 그리곤 제니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며 아장거리기도 하고 어버버말을 하는 것을 보며 너무나 행복한 상상을 했어요. 제니와 평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과연 내가 저런 제니가 성인이 되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시집을 간다고 하면 잘 보내줄 수 있을까 하는 너무나 먼 미래의 일까지도 말이죠. 그만큼 제니는 저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었고 제 인생 그 자체였고 행복한 나날들의 연속이었지요. 그러한 일들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저는 늘 딸에게 사소하고 작은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이제 겨우 3살밖에 되지 않은 아기였지만 저는 성급하게 아이를 위해 뭔가를 계속해서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저의 선택과 판단이 그런 결과를 낳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갑작스럽게 저는 제니에게 지금 우리가 사는 호주가 아닌 다른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런 생각이 갑작스럽게 떠올랐는지 지금도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갑작스럽게 프랑스 파리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죠. 때는 여름을 지나 가을로 들어섰던 9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프랑스의 가을과 겨울은 비가 많이 내리는 것으로도 유명하죠. 저와 제니가 파리를 방문했을 당시에도 아직 비가 오지는 않았지만 우기가 있어서 하늘이 흐리멍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파리의 이름 모를 그 공원에는 사람들이 많았고 저와 제니는 즐거운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길을 찾기 위해 지도를 펼쳐놓고 잠시 제니에게서 눈을 떼고 있었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흐리멍덩하던 하늘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빗방울이 제 살갗에 떨어지자 저는 곧바로 제니가 걱정되어 제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있어야 할 그 자리에는 제 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렇게 제니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저는 순간적으로 패닉 상태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저 내 딸 제니를 찾아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 많은 사람을 비집고 다니면서 제니를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공원 거리를 거닐던 사람들은 하나둘 비를 피해 어딘가로 사라지기 시작했고 어느새 그곳에는 저 혼자만 덩그러니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 길로 사람을 따라 사람이 있는 곳으로 계속해서 이동하며 정신없이 딸을 찾아다녔고 결국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시간이 한참이 지나버린 후였고 억수같이 내리던 비도 그쳤지만 저는 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제가 딸을 잃어버렸구나 하는 현실적인 감각이 무섭게 다가왔고 그 자리에 앉아서 크게 오열하고 말았죠. 이 모든 것이 제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때 딸에게 시선을 거두지 않았더라면, 그 작은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더라면, 그랬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고 말입니다. 저는 엄마로서의 자격이 없는 아주 형편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애초에 저렇게 어린아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여행을 가는 그 자체가 생각해보면 좋지 않은 선택이었죠. 미친 듯 딸을 찾아 헤매던 저는 어느새 주변을 둘러보니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어디인지 알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패닉 상태에 빠지다 보니 제가 어느 나라를 여행하고 있었는지조차 인지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죠. 저는 힘겹게 정신을 차리고 서둘러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고 상황을 설명했지만 위치와 장소를 모르니 수사는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경찰에 건넨 정보라고는 딸을 잃어버리기 전에 어딘지 모를 장소에서 찍었던 사진 한 장이 전부였으니까요. 경찰들도 이런 사진만으로는 구역이 다 비슷비슷해서 위치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경찰들의 반응을 보니 더더욱 딸을 찾지 못할 것 같은 아주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죠. 이 모든 상황이 저의 성급함과 욕심이 만들어낸 참사라고 생각하니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저 스스로가 죽일 놈의 인간이라고 자책했죠. 한편으로는 딸을 데리고 여행을 하기 전으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러고 싶은 지경이었습니다. 경찰들의 도움으로도 전혀 딸을 찾을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저는 직접 딸을 찾아 나서기로 작정했습니다. 딸을 잃어버린 곳으로 추정되는 장소들을 다시 한번 방문하여 수소문해 보았지만 제가 방문하고 있는 곳들이 딸을 잃어버린 그 장소인지조차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죠. 워낙 건물의 구조나 생김새들이 비슷비슷해서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 이후로 며칠의 시간이 더 흘렀고 그때까지 경찰들의 연락은 없었죠. 저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생각해낸 것이 온라인 인터넷 게시판에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하고 딸을 본 사람이나 이 장소가 어디인지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제가 올린 게시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오가는 게시판이었지만 그 누구도 제 딸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도 그곳이 어디인지 아는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죠. 그도 그럴 것이 그러한 사진 한 장만으로는 경찰조차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다른 일반인들이라면 오죽할까 싶었어요. 그렇게 온라인상의 도움을 요청한 이후로도 그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발로 뛰어다니며 딸을 찾아다니기를 수일 동안 반복했죠. 끝내 저는 비자로 보낼 수 있는 한계점까지 버티다가 다시 호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호주로 다시 돌아오는 그 시간은 저에게 있어서 아주 잔인한 시간이었어요. 제 딸을 찾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잠시라도 딸을 포기하고 저 혼자 돌아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심했죠. 눈이 퉁퉁 부어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울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는 일상을 포기하고 딸을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보았습니다. 사설업체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고 주기적으로 프랑스 파리에 찾아가서 곳곳을 누비며 수소문하고 딸을 찾았죠. 그렇게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 즈음엔 마침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상실감에 빠져 폐인처럼 살아갔고 제 주변에는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죠. 결국 남은 것은 딸을 잃어버린 죄책감과 상실감, 그리고 폐인이 되어버린 저 혼자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것들이었죠. 한 달에 한 번씩은 소식이 없더라도 경찰에 방문했고 매일 매시간 매분 인터넷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딸을 찾지 못한 경찰 측에서도 제 딸에 대한 사건을 장기 실종 미해결 사건으로 종결 처리하고 말았죠. 이제는 공권력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기력감만 생겼죠. 하지만 모두가 포기하더라도 저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더라도 부모가 잃어버린 아이를 절대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건 저 또한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경찰이 안 되면 내가 직접 찾아야지 하며 그 당시 여행지에 가서 아이를 잃어버린 장소라고 추정되는 곳들을 다시금 방문하여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소득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과거 수년 전에 한 온라인 게시판에 올렸던 저의 게시물에 한동안 달리지 않던 댓글이 달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이곳은 프랑스의 샤또 브리앙 공원입니다. 이 주변에는 비슷한 장소들이 많아서 아마도 많이 헷갈리셨을 거예요. 아주 짧은 댓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댓글은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주었습니다. 진한 킴이라는 닉네임의 그 사람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국인이었죠. 그 사람은 확신을 가진 말투로 그곳의 장소를 정확하게 확정했습니다. 저는 뭔가에 홀린 듯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장소로 향했고 기억은 어렴풋했지만 확실히 이 장소가 맞다는 확신이 저 또한 들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저는 그 주변을 기점으로 한참 동안을 딸아이의 행방에 관해 묻고 다녔고 드디어 아주 작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죠. 그곳에 살던 토박이 주민분의 증언에 의하면 이 주변에 살던 과부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딸을 낳아서 길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렵게 그 과부가 이사를 한 곳을 알아낸 저는 그곳으로 향했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죠. 그곳에는 초등학생쯤으로 보이는 소녀가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 수 있었죠. 이 소녀가 저의 소중한 딸이라는 사실을요.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렵게 낳은 소중한 딸. 모르는 아줌마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을 보며 오열하는 것을 보고 무언가를 느낀 것일까요? 딸아이도 본능적으로 제가 자신의 엄마라는 사실을 직감했던 것일까요? 딸아이는 천천히 저에게 걸어오더니 그 작디 작은 손으로 저의 들썩이는 어깨를 감싸주며 토닥거려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호주에서 다시금 저의 소중한 딸과 행복한 일상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당시 딸에게는 별다른 학대나 괴롭힘의 흔적은 없었고 딸을 데리고 있던 과부도 사람이 많은 공원에 혼자서 아장거리고 있는 어린아이를 보고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능적으로 데리고 있었는데 경찰에 신고하여 부모를 찾아주었어야 했지만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러워 그러지 못했다고 죽을 죄를 지었다며 사죄하는 그녀에게 저는 어떠한 죄를 묻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간의 세월을 생각한다면 너무나 분통하고 속이 쓰라렸지만 저는 그녀를 용서했죠. 그리고 저는 한참 동안 저의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서 딸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준 한국분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연락이 닿은 그분은 결단코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니 마음만 받겠다고 했죠.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덕분에 저의 소중한 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